네, 2024년 8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정창근 박사님, 숭실대 대학원에서 겸임교수 하고 계십니다. 그 위기관리 전문가이신데, 지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핵무장입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참 많은 주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그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 박사님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핵무장하는 순간에 우리 경제는 절단난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 부담을 무릅쓰고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냉정하게 가면 그 미국의 그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고 해서 비확산 정책 이것을 우리가 거스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럼 왜 그런 논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그 작년에 워싱턴 선언을 했을 때 그 NCG 운용하고 이런 것들을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NGC를 미국이 제안하면서 윤 대통령은 핵 개발을 포기하는 쪽으로 일단 갔었죠. 그렇죠. 네. 그 미국에서 그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2022년도에 북한이 핵무력법을 이제 법제화했어요. 맞습니다. 2022년.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해가지고 핵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 회자가 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월 달에 그 윤 대통령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래서 NCG를 운용하는 것을 미국이 제안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하버드 대학 가서 한국이 그렇죠. 핵무장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 속된 말로 항복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쉽게 했네요.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미국과 동맹 관계 신뢰를 저버리고는 사실 뭐 쉽지 않다는 걸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도 아마 정말 많은 고민을 그 참모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쭉 진행이 돼서 올해 이제 핵 억제 및 그 작전 지침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략자산 그 전평시에 한반도 임무에 그 배정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면 과거에 어떤 정권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외교적 성과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모든 조치들이 확장 억제될 관련된 그다음에 그 핵무기와 재래식 그 통합 억제 이런 CNI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보다는 미국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전평시를 막론하고 핵 자산이 한반도의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뭐 B1, B2가 온다든지 미국의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 올 때 쉽게 말하면 핵 무기고를 빈통으로 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채우고 오는 경우도 있고 빈통으로 올 수도 있고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NCND로 가는 건데 뭐 어떻게 오든 간에 그 핵무기 사용권은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미국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 한미 대통령 간에 합의가 되면은 미 대통령이 사용해라 그러면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지시해서는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핵협의그룹 NGC라고 하는 게 저도 이렇게 보면서 NGC가 저걸 참 어떻게 봐야 되나. 핵협의를 한다는 게 그래서 지금 공동 기획해서 공동 훈련 뭐 이런 거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능한데 유사시 사용할 때에도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한미연합 작계라든지 거기에 거기 반영돼야 되죠. 반영돼야 되는데 문제는 연합사령관이 그거를 작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저 질문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 한미연합사령관도 코리안 그 전구 코리안 시어터의
정부사령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태 사령관도 인태 지역의 전구 사령관이잖아요. 유럽 사령관도 그분이 나토 사령관 겸하지만 그쪽에 전구 사령관이잖아요. 전구 사령관이면 통합 전투 사령관인데 그 사람이 왜 핵 전력을 쓸 수 있는 권한은 못 갖죠? 나토 사령관은 갖고 있지 않나요? 나토 사령관하고 지금 우리 연합 사령관하고는 격이 다르죠. 달라요? 예, 그래서 인태 사령관하고 나토 사령관은 같은 동급이고, 네. 그다음에 연합 사령관은 인태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작전 계획은 어차피 그냥 미국 정보 협의회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 작계에도 그걸 좀 반영을 해야 되고 좀 더 우리 욕심을 낸다면 한미 상해 방위 조약의 규정을 바꿔서 이 개정을 해가지고 그걸 해서 미국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핵 공격을 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아야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미 방위 조약을 개정하자. 개정해야죠. 그게 이제 일환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핵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을 치는 경우에는 미국은 뭐 어떻게 한다, 사용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자동 개입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이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대한민국 외교부하고 국가안보실은 그걸 갖고 총력 외교를 해야 돼. 대미 외교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해야죠. 아니면 핵무장한다. 그럼요. 공갈치고.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미 작년에 이제 워싱턴 선언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소리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그걸 바꾸려면 우리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된다. 그럼 고전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NGC 상태에서 협의를 해서 연합사령관이 만들 수 있는 작계에 우리 NGC를 통해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합의했단 말이야. 여기다가 인태사령관이 또는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핵무기 사용권이 있지만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 한미연합사령관도 그걸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작게에 집어넣도록 NGC에서 합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럼 이것도 우리 안보실이나 외교부 국방부가 총력으로 밀어붙여야 되겠네. 그렇죠. 그런 것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핵무장에 대해서 찬성 여론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시사해 주는 게 뭐냐면 퍼트남의 양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상인 개념인 거죠. 퍼트남, 예. 갑자기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협상, 국제 관계, 협상은 2단계로 나눠서 흥정하고 그 다음에 비준하는 거잖아요. 네. 흥정에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 당국자가 상대국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작계에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하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규정 작계를 보완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합의를 하면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오케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오케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뤄질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국내 여론이죠. 여론이 보면 이제 정부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있고 각종 이익단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총합이 윈셋이라고 그래요. 윈셋. 네. 윈셋이 크면 클수록 합의가 쉽죠. 오케이. 그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11.6 당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핵무장 의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 박 대통령 돌아갔을 때는 고3이었는데 청와대에서 맨날 회의하니까 저 고등학교가 경복인데 우리 교련하잖아요. 브라스 밴드하고 빵빵빵 오니까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카터랑 싸우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핵무장을 안 한다 그러면 NGC를 통해서 그럼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연합사 작계에 핵전쟁 계획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한미방위조약은 더 좋지. 한국을 핵공격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게 조항이 들어가면 의무가 강화되는 거니까.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용산에서 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모여갖고 박터지게 작전을 만들어서 대미 외교를 해야 되겠네요.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요새 하도 야당들이 독도 갖고 떠들어서 좀 딴 데 신경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독도 문제는 그것을 부수면 그걸 제가 볼 때는 괴담이죠.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 자체는 오히려 미국 일본의 우익들의 생각을 부추겨 가지고 일본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저 지금 민주당 사람들 같아요. 참 한심하죠. 참 이런 문제가 딱 생겼으면은 지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서는 야 어떻게 NGC를 믿어? 한미 방위조약 개정해 연합사 작계 핵 대비 훈련 계획 작전 계획 집어넣어 이걸 들고 나오면은 딱인데. 아마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이 한계가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연구자로서 볼 때는 이 부분이 해결이 그런 식으로 규정화, 제도화 돼야만이 그 확장 억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참 대한민국의 국제정치학 한 사람들 많고 대한민국의 외무고시 봐갖고 외교관 한 사람들 많은데 늘 이렇게 지켜보면은 자기 배운 것만 대학원생 때 배운 것만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외교관들은 자기 하는 일들만 루틴하게 하지 창의력 있게 방위조약을 개정하라든지 연합사 작계에 핵작전 계획을 넣어라 이런 생각들을 못하는 거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 그 실무자들하고 학자들이 난 되게 시시하게 봅니다. 뭐 우리 교수님도 학자지만 시시하죠. 그거는 풍찬노소를 하면서 실무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풍찬노숙을 따뜻한 온실 속에서 했던 사람들은 근데 문제 그런 사람들이 안보를 책임진 자리로 가 있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효율성을 망치게 하는 주범이 그거 아니에요. 학연, 지연,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히든 그가 와가지고 그렇게 혁신을 했습니까? 그렇죠. 연대파, 고대파 다 깨버리고 딱 실력 위주로 가버리니까 박지성이 나오고 이영표가 나오는 거죠. 아마 히든크가 안 나타났으면 박지성이는 지금 어디가 코치도 해먹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 뭐 연고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풍찬노숙을 해봐야 된다. 해봐야죠. 그렇게 해보지 않고 맨날 따뜻한 데서 있던 사람들은. 아까 베트남 얘기하셨는데 그 수업 시간에 듣기만 하지 그거랑 뭐랑 연결시키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죠? 강의는 강의로 하고 그 수업 시간에는 시험만 나는 시험 나는 거죠. 우리들은 현장에서 다 그걸 해봤기 때문에 저건 저렇게 해서 움직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핵무장 지지를 해야 정부도 가서 말할 거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고요. 우리 핵 능력을 올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이 30개는 조금 안 돼요. 한 20 몇 개인데 거기서 나오는 사용의 해결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거를 각 발전소에 넣어두고 있는데 그걸 한 군데 모아서 중간 저장소를 만들자는 게 벌써 한 10년, 20년 된 것 같은데 어떠한 정것도 못해.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여기도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저걸 하나 모아놔서 저거를 만에 하나 필요하다면 재처리해서 하려면 모아놔야 가능한 거고 재처리를 못하더라도 파이로 프로세싱은 지금 한미 간에 하기로 해서 연구되고 있으니까 파이로 프로세싱 하려도 모아놔야 되는데 이런 준비는 우리 핵 능력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 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20% 농축까지는 허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게 경제성이 있든 없든 간에 국내에 농축 공장을 지어야 된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부터 농축된 우라늄을 갖고 와서 그걸 가공 성형해갖고 핵연료만 만들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제철이 비슷한 거 하고 농축 기본적인 팩토리 공장이 있어야 유사시 그걸 100% 농축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갖추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그 문제도 미국이 과연 그것을 우리의 의지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것도 외교네요. 대미 외교죠. 그리고 미국이 우리 그런 부분 재처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다시 농축 우라늄 생산 팩토리를 만들어 이런 문제는 미국의 그런 용인 없이는 우리 대통령이 가서 롱롱 타임 오고 하고 노래 한 번 더 하시면 안 될까요? 글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토크빌이 프랑스 정치학자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토크빌까지 미국을 가보니까 프랑스가 민주주의는 더 먼저 들어왔는데 여기 그러니까 훨씬 더 민주적인 그런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제.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가? 그래 이제 자기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정치적인 그런 이슈보다는 사업적인 그런 아젠다가 훨씬 더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도 쉽고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규칙 기반, 질서 있는 행위, 이론보다 실천, 이 실용주의 노선,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상업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에 투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트럼프입니다. 네. 그거랑 우리가 핵능력을 올리는 거랑 무슨 사이가 있죠? 그렇다면 네. 그 사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기본 그 기절을 우리가 과연 그 혈맹 소리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가 지금 뭐 그 방위 분담금 얘기를 이렇게 뭐 100%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일본이 저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줘야 됩니다. 우리가 또 돈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고 23조인가 13조인가 그 25만 원씩 준다는 거 돈 많잖아요 지금.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욕 나와요.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의 그 정치적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지난 총선 때 이미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찍어주는 국민들 또 좀 참 많으니 원래 국민들 정치 지도자들의 그 수준이 그 국민들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뭐 오늘 논의 주제에서는 뭐 맞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린 돈이 있어요 보니까. 있죠. 주어서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사실 제가 뭐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네가 워낙 센 거니까 뭐. 네. 만약에 한다 그렇게 하면 그때서 아마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학회 쪽으로 이렇게 연구 서베이하는 걸 이렇게 보면 주 단위로 한 것은 한두 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미국 전역에서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서베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뭐 해주고 있는데 뭐 니들이 왜 그걸 하느냐. 그리고 제가 한 3년 동안 계속 그 미국의 그 CICSN가 이런 데 그 연구원들 와서 지난번에 그 했던 뭐 스미테나 이런 사람들 와서 했는데 그 사람들 그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 핵무장 할 필요 없다. 미국이 니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왜 니들이 핵무장 하냐. 그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레토릭한 그 외교적인 수사에 우리가 그 안주하기에는 우리의 그 안보가 안전이 너무 위급하다는 것이죠. 네네네. 자, 그러면 질문이 지금 우리 사회는 DJ 이후로 이제 민주당 계열 또는 주사파 계열이 굉장히 들어와 있으면서 또 그들이 뭐 국내 문제는 되게 따지면서 우리나라 북한 핵에 대해서는 봐주고 우리 핵무장은 반대하는 세력들인데 그 자들은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서로 갈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주의니까 자기 의견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견을 우리가 그 고려할 필요는 없겠다. 무시하고 일단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소야대 국회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때 사실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필요한데 우리가 극성 지지층 그런 모임들은 사실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전문가가 꽤 많은데 한미 방위 조약을 개정해라 라는 얘기는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제가 원래 좀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나와야지 광화문에서 시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조기 들고 나간다는 게 아니고 가장 실용적인 게 한미 방위 조약을 한국 핵안전 보장하도록 개정하라. 그렇죠. 그게 들어가야죠. 안 되면은 연합사 작게 집어넣든지. 그래야 뭐가 가시적이죠. 이 정도 그 이승만 대통령처럼 똑똑한 분이면 이거 꽤 금방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 이승만 대통령은 뭐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고 또 거기서 공부를 해서 정말 다양한 그 인적 네트워킹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 또 해안을 또 갖고 계셨고. 근데 그런 만큼 지금 우리 역대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그분만큼 갖고 있었겠느냐. 그 다음에 참모진들도 결국은 그 자기 이 인사이드 내부에 있는 그런 인력 풀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는구나. 안 한 게 거의 못했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 오늘 정 박사님 얘기는 한미 방위조약 개정하자. 안 되면은 연합사 작게
개정하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당장 핵무장은 못하더라도 핵능력, 농축공장이라든지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팩토리를 갖추고 저장소를 갖추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건 자체 핵무장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달성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라. 그러려면 그 두 가지를 보장해달라. 대신에 니들 요구한 대로 방위비 줄게. 대신에 우리 여기다가 한미 방위조약 개정하고 너들 작전 계획 바꿔. 그 다음에 우리 이러한 능력 갖도록 해줘. 일본도 지금 로컬 쇼무라에 재처리 공장하고 농축 공장 지었잖아요. 그렇죠. 어? 걔네를 또 보게 되면 목소리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경제성 없는 거. 우리도 이거 하도록 해줘. 우리 일본도 핵무기가 없잖아. 이런 게임을 그리고 그걸 국민들 여론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핵무장 지지를 해야 되고 또 찬성 여론이 정말 젖곳에 들불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를 우리 주요 언론 논설위원들 다 모아놓고 한번 정 박사님이 강의를 좀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소위 얘기해서 스카이 엘리트들이 과연 저의 가장 웃긴 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닦았다고 할 때 서울대학교 경제과 교수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나라 망한다고.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때는 경제 관련도 별로 시원찮을 때예요. 에? 그러니까 저도 뭐 신문사에 있어봤지만 참 논설위원들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뭐가 대단하다는 건지 참 모르겠는데.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스스로 대단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지난 우리 그 안보 단체들이 뭐 서울 안보 포럼이라든지 예비역 그 대수장 해가지고 24개 기관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8월 15일 날 광화문광장에서 그럼 모인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 제가 이 거리 투사로 한번 나선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핵무장 이거 찬성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피켓을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많습니다. 그 가서 보니까 정말 좀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딱 좀 한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놀러 나왔는데 귀찮게 하냐 그런 표정이 역력했고 정말 참 이렇게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은 가다가 서명하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도 와서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옛날이나 지금에 변하지 않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나라를 구하는 것은 민초들이지 정말 위정자들은 아니었다. 그리고 스카이 출신들이 아니다. 스카이 출신이라고 뭐 제가 특정하지는 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싸움판에서 실전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풍찬 노숙을 해본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책이 달라지죠. 근데 이 시험만 잘 본 사람들은 교과서에 나온 거 외에는 잘 안 쓰거든요. 네, 부트람 이론을 공부는 다 했지만 써볼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핵무장 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나라가 살아야 되고 아생연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활용하고 활용하려면 결국은 여론이 미국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외교안보 국방 당국자들이 미국과 협상을 하고 그럴 때, 야 우리는 사실 당신들 그런 핵 확산 방지 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우리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저렇게 국민들 들고 일어나니 어떻게 하면 좋냐? I don't know what can I do? 이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원론 파병한다고 미국 요청 들어가니까 가긴 가는데 그거 반대한다고 시킨 운동했던 게 차지철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오히려 보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차지철이 파병 반대한다. 그거 미국한테 더 받아내고 뭔가 챙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임을 해야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우리가 핵개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박 대통령 그 게임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미국 철수 막았지 않습니까? 막죠.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결기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한미 방위 조약을 개정하자. 그다음에 연합사 작전 계획에 핵 작전 계획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우리는 핵 능력을 농축 공장이라든지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중간 조성소를 짓는 우리 준비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요구한다 그러면 그래. 방위비 줄게. 대신에 우리 이거 보장해줘. 그게 NGC에서 합의를 해야 NGC가 제대로 된 거 아니냐.
미국 일방의 NGC가 아닌 우리도 참여하는 NGC를 만들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NCG는 사실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편파적으로 NCG죠. NCG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회의를 통해서도 제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그 외교안보 채널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NCG도 활용할 줄 알고. 아, 그럼요. 절대로 뭐 외국에서는 양보가 없죠. 이스라엘처럼 다부지게 달라붙어갖고 챙기고. 우리는 통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많이 옹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이 싸우더라고요.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이 동북아 지역, 이 인태 지역 전체적인 미국이 전략을 놓고 봤을 때는 일본이라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비중을 높게 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뭐 사실 일본은 미국의 안보 영토죠. 아, 그럼요. 전쟁 때 차지한 영토니까 네. 그게 확실한 게 있으니까 우리는 뭐 세컨더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베스트 없으면 그냥 구실에도 가야 된다. 그래서 핵 잠재력 확보 이거라도 해자. 네. 이걸 얻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생각도 못한 주제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재밌는 또 흥미로운 주제 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